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반등과 함께 미국 증시는 소폭으로 하락한 혹은 조정을 받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결국 반등하지 못하고 뒤로 세게 자빠지면서 꼬리뼈에 금이 가버린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31,593달러. 계속해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하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비트코인을 까는 듯한 발언들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결제 메커니즘이 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또한 디지털 달러가 나오게 된다면 민간 기업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들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등등의 암호화폐를 깔보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윙클보스 쌍둥이 중에 타일러 윙클보스는 이야기하기를, 뭔 소리냐? 달러는 금을 쓸모없게 만들었지만은 디지털 달러는 비트코인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은 비트코인의 효용성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달러가 디지털화 된다라고 할지라도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의 성격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지털 달러가 비트코인을 쓸모없게 만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가 계속되면서 미국 달러가 점차 가치를 잃어가고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점점 잃어가게 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 역시 잃었던 힘을 되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국내 소식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상폐가 되었었던 페이코인, 얘는 빗썸에 상장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매일경제라는 미디어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데에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래소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빗썸과 업비트 같은 경우는 불운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조사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 재연장, 재발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도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랑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수수료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빗썸과 업비트는 어떻게든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당국이 손수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은행들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눈치를 주면서 말을 하면은 금융당국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은행들이 몇 개나 있을지. 자, 일단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 몇 개가 살아남을 것인가, 몇 달 안에 결판이 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 해서 최근 영국, 일본, 한국, 폴란드, 몰타 등등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탈리아도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인터넷 영업 금지 경고를 내렸다고 하네요. 자, 과연 바이낸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다음으로 해서 코인베이스 프로의 새로운 코인 클로버 파이낸스가 상장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웹 지갑 중에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메타마스크가 이더리움 린케비 테스트넷에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 EIP1559의 호환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가자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그레이드가 정식적으로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결정이 났다라고 하죠. 날짜는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자, 물론 이거 현지 시간으로 15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더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해당 업그레이드가 적용이 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 완화는 물론이며 수수료 절하, 그리고 무엇보다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소각되게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에이다 관련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에이다의 알론조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칼다노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및 디파이 앱 등을 적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찰스 호스킨스는 이야기를 하기를 완벽한 구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과 함께 위기를 겪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꽥꽥 오리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라이트코인, 지금 사토시 차트가 더욱더 큰 하방 압력에 직면한 상황, 더 떨어지게 될 것인가 간당간당하고요.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차트인데 주요 지지선에 딱 막혀있는 상황, 여기서 뚫리게 된다면은 이 1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이더리움이 좀 힘을 내주면서 알트 동생들을 구원해줄 수 있을 것인가? 도와줘 좀. 다음으로 해서 크립토닷컴에서 미스터리박스 2차 NFT 드롭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랜덤박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립토닷컴 NFT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 박스를 사가지고 까보면은 안에 도지코인과 시바코인 등등 여러가지 사은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참고로 오늘 오후 10시에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세계가 기다렸었던 파라과이의 비트코인 법률안. 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정말 전세계를 놀래킬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 목소리 톤만 들어보셔도 별게 없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법안은 암호화폐 생산과 사업자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디지털 자산의 공모를 규제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며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국가의 전기 수요를 감독하는 3개의 기관이 설립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상자산이 파라과이 내에서 법정 통화가 아니고 파라과이 중앙은행의 뒷받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법안을 통해서 파라과이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최적화하고 파라과이의 채굴 투자자들에게 법적 및 재정적 보장을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 듣고 깜짝 놀라신 분 계십니까? 어이구 뭐니나 파라과이가 큰일 했구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구라를 쳤어. 구라과이. 깔리토스 이 양반 내가 전에 경고했지. 헛소리하면 저스틴선 후계자가 되는 수가 있다고. 자, 물론 좋은 발표인 것은 맞습니다. 이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좀 관심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는 과장을 섞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해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던 신채권왕 제프리 건락이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하네요.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한결같은 우리 돈나무 언니 아크인베스트 CEO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우려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라면서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돈나무 언니도 좀 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GBTC,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 스탁 등등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 넣었거든요. 이 돈나무 언니를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이 좀 한따까리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운 좀 내봐라 비트코인.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마이클 반데포프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31,000달러를 못 지키면 24,000달러 간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좀 살려도. 그러자 꽥꽥 오리 선생 나타나가지고 쐐기를 박아버리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크게 떨굴 것이다. 22,000달러 중반까지 보고 있는 꽥꽥 오리 선생.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서 홀더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속한 오리 백숙 같은 남자. 그 다음에 크립토 제레마이아 분석가 같은 경우도 딱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일단은 30,000달러 간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불장은 끝났다,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알레시오 라스타니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28,60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에 있는 지지선을 깨고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하락장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힘이 빠져가고 있는 비트코인, 그럼에도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켈리오 분석가. 그는 이야기하기를 2020년도에도 여름 막바지쯤 해가지고 하락장 마무리를 짓고 그때부터 올라갔었다. 올해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의 불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었더라면 조만간에 상승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보시면은 파란 선이 2017년도 불장 때의 프랙탈, 여기는 노란색이 2013년도 때의 프랙탈을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그때도 당연히 위기의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 위기를
꿋꿋이 이겨내고 상승으로 이어졌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짧은 비트코인 사이클을 마감하면서 이대로 쭉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마는 것일까?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지지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이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재생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